K방산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효자 상품은 누가 뭐래도 K9 자주포입니다. 명품 자주포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라도 좋으니 당장 사겠다고 줄 선 상황에 그 가치를 더욱 드높일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K9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장교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의 숨겨진 운용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기능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K9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숨죽인 가운데 K9 자주포에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타격 지점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위력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육군 국제과정에 참관한 세계 각국의 장교들은 K9 자주포의 정교함 타격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9의 화력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교한 타격 컨트롤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의 자주포는 파괴력이 높으면 그만큼 적중률이 떨어지거나 적중률이 높으면 파괴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는 양쪽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폴란드, 이집트 등 K9을 수입해 운용하는 국가들의 장교들은 K9 포격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K9 성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들은 K9 자주포 시연 이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수탁 교육 형태로 외국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외국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정을 만들어 교육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매슈 깁슨 밀러 호주군 소령은 한국 교관이 보여준 뛰어난 역량에 감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K9의 위대함을 또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만족감을 드러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타의 교육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자주포 교육에서 시행되지 않은 훈련, 직사 포격 훈련을 시행한 것이었죠. K9 자주포는 곡사포로 최소 수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타깃을 목표로 운용되는 무기입니다. 감시체계를 통해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좌표를 계산해 적을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게 일반적인 K9 자주포의 활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K9으로 곡사가 아닌 직사로 타깃을 맞추는 것은 유의미한 훈련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해 적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긴급한 순간, 화력을 집중해 적을 무력화해야 하는 순간에 K9 자주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훈련들과 다르게 이번 훈련 과정에서 직사 훈련이 진행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극한 상황에서의 훈련법을 가르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넘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발포한 것으로 2017년 8월 이후 서북도서 해상사격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채워진 해상사격 금지 족쇄가 올해 풀렸던 것에 따른 사격훈련이었습니다. 이번 사격이 행해진 이유는 잇따른 오물풍선 투척과 ICBM과 같은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고를 위해 이번 K9 자주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K9 자주포 성능을 점검하고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연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 주요 품목인 K9 자주포를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위력이 나오고 어디까지 포를 쏴 타깃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시연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포격 시연 자리에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는 천무는 향후 K9 못지않은 K방산의 주력 수출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고 K9 자주포를 비롯한 주요 방산 무기의 실전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포격에서도 직사 테스트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국방부에서 직사 테스트를 실험 중인 것에 다분히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를 곡사포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전차와 자주포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면 상관없지만 여력이 안 되는 국가, 혹은 가성비 제품을 노리는 국가들에게 K9 자주포의 기능성을 어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남미 국가들을 향해 전차를 몇 대 구입하느니 K9 자주포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이 화력은 물론이고 운용에 있어서 더 낫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영리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세일즈에서 한국이 차지할 비율을 더 넓히려는 움직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기에 여전히 많은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무기체계 구입 시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무기 구입 추진 계획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입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K9의 우수성, 특히 직사 포격을 통해 제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K9에 대한 구매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죠. 구입 포기를 생각했던 이들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즉 K9 자주포의 직사 사격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현 시점에서 판매를 미루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구매를 촉진시키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특징을 직사 사격을 통해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주포로 직사 사격을 하게 되면 곡사 사격보다 심한 반동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후속타를 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동으로 인해 재조준하고 탄약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K9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동 방열 시스템이 있어서 방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방열은 적에게 효율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사격 위치로 포를 이동하고 자리를 조정해 포를 장전하며 위치에 맞게 좌표값을 조정 및 발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포 자체가 무게가 상당하기에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면 제대로 후속타를 마련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은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후속타를 쏘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동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자주포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반동도 완벽하게 잡아낸 것이었죠. 포탄의 반동을 고려해 설사 직사로 사격을 하더라도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자이로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또한 유기압 편수 장치와 주퇴 복좌 장치가 있어서 포를 쏘았을 때 발생하는 주퇴력을 감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직사 사격이라는 수단을 K9 자주포는 이론적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곡사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유사시 전차처럼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포탄을 직사로 쏘아 보내면 곡사일 때에 비해 당연히 그 운동 에너지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전차가 포탄을 막아내기 위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외피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같은 전차를 상대로 뚫리지 않는 것을 상정한 외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주포 직사 사격을 통해 155mm 포탄을 전차에 직격으로 쏘아 보낸다면 적국 전차는 제대로 된 형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세대 전차라 할지라도 무한궤도나 사격통 제장치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고스란히 전차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K9 자주포의 기가 막힌 성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9 자주포는 연속 사격 능력에 있어서도 다른 자주포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3발은 5초에 한 번씩 타격이 가능하고 다음 24발은 10초에 한 번씩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탄속이 초속 1000m로 마하 2.9에 달하는 힘으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런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도가 뛰어나기에 다음 타격을 준비하는데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K9 자주포를 곡사포라는 제한된 성능으로만 바라본다면 놓칠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전차로 활용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별도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하우는 일찍부터 한국군에 쌓여 있었는데요. 6.25 전쟁 초기 직사 포격을 이용해 북한 전차를 무력화했던 때부터 이어져온 노하우입니다. 6.25 전쟁 개전 초기 의정부 전투에서 육군 포병학교 제2교도 대대장 김풍익 소령은 장세풍 대위와 함께 북한 전차를 막기 위해 105mm 야포 뒤에서 직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화력으로 도저히 북한 전차를 제압하기 어려웠기에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50m 앞까지 진출한 T-34 북한 전차를 직사 사격을 통해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무한 궤도를 파괴해 전차가 더 나갈 수 없게 막은 것이죠. 후속 포탄을 장전하는 도중적 전차의 공격으로 김풍익 소령은 동료와 함께 장렬히 전사했지만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김풍익 중령은 대한민국 직사 사격의 시초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피로 새긴 전운을 잊지 않고 직사사격이 상시 가능하도록 K9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K9으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의미에서 K9은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K9의 다른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며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2차 성능 개량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한 신속 타격 능력과 전투 효율 개선이 이뤄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당 6발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K9 자주포가 2차 개량 이후에는 분당 10발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용 인력도 현재 5명이나 2차 개량 이후에는 3명까지 줄 수 있어 인력 효율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능 개발에 힘쓰고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대단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